나는 교사로 살며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의 웃음, 울음, 서툰 글씨,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이유였다. 그런데도 평생 잊히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되뇌어온 말이다. 그 말은 거창한 가르침도 아니었다. 위대한 훈계도 아니었다. 그저 피곤한 하루 끝에 무심코 던진 너무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한 아이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업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다. 아이들은 소란스러웠고 나는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고 있었다. 조용히 하자. 자리에 앉자. 친구 말 들을 때는 눈을 보자. 그날따라 유난히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늘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고 숙제도 잘 안 해오는 아이였다. 어느 순간 짜증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버렸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항상 그러잖아.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때 나는 그 말이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다. 교사라면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말이라고, 그저 훈육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몇 달 뒤 학부모 상담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선생님, 아이가 요즘 집에서 말해요. 자기는 원래 못하는 애라고, 자기는 항상 문제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말이 바로 내가 던진 그 한마디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알게 되었다. 교사의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마음은 말의 뿌리다. 우리가 던진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는 삶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 나는 그날 아이에게 너는 못하는 애라는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이 자라.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인생의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무거운 업을 짓는 자리인지. 교사는 아이의 성적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 이야기에 문장을 써내려가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아이에게 사과했다.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그때 한 말 정말 미안해. 너는 못하는 애가 아니야. 너는 아직 배우는 중인 아이야.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미 심어진 말의 씨앗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교사로서 울었다. 수업 준비로도 업무로도 울어본 적 없던 내가 단 하나의 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말하기 전에 항상 속으로 되뇌인다. 이 말이 업이 되어 돌아올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에 말 한마디를 남기며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친구로서, 배우자로서 말입니다. 그 말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업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던진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서 자라 삶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교사의 후회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말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평생 남길 말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이 무서워졌다. 말하기 전에 입을 다물고 몇 초를 멈추는 습관이 생겼다. 아이들에게 말을 던지기보다 마음속에서 먼저 되뇌었다. 이 말이 이 아이의 인생이 될까? 이미 뿌려진 씨앗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고개를 숙이던 모습, 교실의 정적. 나는 그 아이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문장을 남긴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래된 불교책을 읽다가 한 문장을 만났다. 그 문장은 번개처럼 내 마음을 쳤다. 사람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말로 운명이 된다. 나는 그 문장을 붙잡고 울었다. 그 아이가 집에서 반복했을 말을 떠올렸다. 나는 못하는 애야. 나는 항상 문제야. 그 말이 아이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숨이 막힐 듯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말의 업을 바꾸는 문장을 아이에게 심어야겠다고. 나는 한 아이를 떠올렸다. 늘 혼내기만 했던 아이였다. 산만하고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자꾸 눈에 띄던 아이. 나는 화가 나면 그 아이부터 꾸짖곤 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질타 대신 칭찬만 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에게 다른 씨앗을 심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기회가 왔다. 그 아이가 아주 작은 일을 하나 잘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크게 말했다. 우와, 역시 잘할 줄 알았어. 넌 미술에 소질이 있구나. 정말 대단해. 선생님은 네가 아주 잘 크고 있다고 믿어. 그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그 아이 뒤편에서 한 친구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보지 않게 작은 손짓으로 마치 그 친구를 응원하듯 자기 일처럼 기뻐하듯 말이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화가 나서 한 아이를 꾸짖을 때 다른 아이들도 그 말을 자기 일처럼 듣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한 아이를 칭찬하자 또 다른 아이가 자기 일처럼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다. 나의 말은 한 아이에게만 닿는 것이 아니라 교실 전체의 마음에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던 아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서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교사의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에 동시에 업으로 새겨진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그 문장을 아이에게 말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누구나 그래. 너는 계속 잘하는 아이야. 그 말 이후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교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 자신도 달라졌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 문장을 써주며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친구로서, 배우자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업으로 새겨집니다. 넌 왜 그래? 넌 원래 그렇지. 넌 안 돼. 이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을 묶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넌 아직 잘하는 중이야. 지금은 부족해도 변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천년의 업을 만들고 한 생각이 천년의 업을 끊는다. 당신의 말은 지금 누군가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말이 있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심으면 됩니다. 업은 지을 수도 있지만 업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는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바꾼 것만으로 교실이 달라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사로 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어른의 행동을 더 깊이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이 진짜로 믿는지 말로만 하는지 아이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집중도 잘 못했고 규칙도 자주 어겼고 친구와 다툼도 많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혼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또 친구와 다툼을 했습니다. 교실은 소란스러웠고 아이들은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교실 밖으로 불렀습니다. 예전처럼 꾸짖으려던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다른 장면을 남길 것인가?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네가 화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해보자. 내 마음이 왜 그랬는지. 그날 저는 아이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와 함께 교실 뒤편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 늘 화가 먼저 나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어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 아이가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교실 뒤편에 잠깐이라도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가 그린 그림을 진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나 화 안 났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쳤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화 대신 말을 선택한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보다 더 강력하게 업을 바꾸는 것은 함께 있어준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제 알았을까요? 왜 더 많은 아이 옆에 앉아주지 못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깊은 업을 남긴다. 저는 그 아이 곁에 앉아준 시간으로 그 아이의 인생업에 다른 길을 하나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눈물이 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그 아이가 조용히 친구 옆에 앉아 울고 있는 친구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화부터 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교실 뒤편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제가 바꾼 것은 한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교실의 공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던 그 아이. 그 아이의 마음, 이 아이의 변화, 교실 전체의 숨결.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교사의 말과 행동은 한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 인생의 인연업을 동시에 흔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아이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교사였다면 이 아이는 어떤 어른을 기억할까요? 혼내던 교사로 기억할까요? 옆에 앉아주던 교사로 기억할까요?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업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인지. 그저 사주나 운명 같은 것,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어지고 아이들의 얼굴이 손자 손녀의 얼굴로 바뀌는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업은 하늘이 주는 벌이 아니라 내가 평생 쌓아온 말과 마음의 흔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왜 그것도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느려? 그 말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작은 못처럼 박혀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되고 또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한 세대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에 말 한마디를 남기며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업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 저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아이들에게 남긴 말이 성적보다, 교육법보다, 수업 계획보다 훨씬 강한 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반드시 따라온다. 그 말이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팔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던진 한마디, 남편에게 했던 차가운 말, 부모에게 툭 던진 불효의 말, 친구에게 무심히 내뱉은 말. 그 말들이 모두 씨앗이 되어 내 인생의 노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늙어서야 기도합니다. 이제라도 말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업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바꾸는 순간부터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노년에 와서야 깨닫는 업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운명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새로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교실 대신 조용한 방에서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네가 있어서 세상이 밝다. 그 말을 하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업이 따뜻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문득 두려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말이 당신의 노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요? 부처님이 말한 업을 바꾸는 결정적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노년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돈도, 자식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였습니다.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천 번의 수업을 했고 수만 개의 성적표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아이에게 했던 말 한마디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울던 얼굴로 웃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넌 왜 이렇게 못하니?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던 아이의 뒷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아이의 평생 자화상을 그려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말을 따라가고 인생은 마음을 따라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업을 바꾸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말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못해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이 말 한마디가 업을 끊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살립니다. 이 말 한마디가 노후를 바꿉니다. 우리는 평생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았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벌어야 한다. 자식 잘 키워야 한다. 그 말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업은 풀린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참 애썼다.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평생 아무도 나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괜찮지 않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부모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업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쓸쓸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업이 바뀝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최고의 자비입니다. 이 말은 당신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주문입니다. 이 말은 노후의 고독을 축복으로 바꾸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업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다음 생, 다음 세대, 다음 노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조용히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업을 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마음이 쉬어가고 싶을 때 달빛 선율과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명상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